연방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가 불체자 단속을 넘어 합법 이민 전반으로 전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족 취업 이민과 난민 신청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영주권 취득 통로가 좁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결혼을 통해 부인이 시민권을 받게 한 후 다시 자신이 원래 신분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이민자가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도 총기 소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어린이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면서 질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최소 집단 면역 기준선 95%가 무너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01년 운항을 중단했던 뉴저지 뉴아크공항 노선 재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다음 달 취항을 앞두고 있어 뉴저지 주민들의 한국 방문이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가 불체자 단속을 넘어서 합법 이민 전반으로 전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취업 가족 이민과 난민 신청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다카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통로까지 좁아졌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미정책재단은 이 같은 정책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동안 합법 이민자 수가 당초 전망치보다 150만에서 240만 명가량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존 대비 33에서 50%에 달하는 감소율입니다. 가족 이민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월 공공복지 혜택 이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75개국 출신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수속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입국 제한 대상까지 합치면 총 93개국이 대상입니다. 이들 국가 출신 가운데 2023 회계연도 기준 영주권 취득자는 48만 1,460명에 달하며 이 중 20만 6,550명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입니다. 영주권 심사 문턱도 대폭 높아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공적 부저 규정을 강화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향후 복지 혜택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관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취업 이민 분야에서도 전문직 취업비자의 최소임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규제안이 추진 중입니다. 다카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길목도 봉쇄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는 지난 13일 다카 수혜자의 사전여행 허가와 관련한 기존 판례 해석을 번복했습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는 약 45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코넬대 로스쿨 연구팀은 다카 수혜자의 약 60%가 이번 조치로 인해 10년 재입국 금지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재단은 강제 추방과 임시보호 신분 종료 등을 포함한 이민 억제 정책으로 인해 오는 2028년까지 약 1,900만 근로연수에 달하는 노동력이 손실되고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총생산도 누적 1조 9천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IC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6월에 이어 7월에도 체포된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이민자가 약 5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최근엔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 공항과 법원, 교통거점은 물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국립공원 계곡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단속 방식 변화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들은 공항 이용이나 법원 출석, 직장 출퇴근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IC 단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항 단속 과정에서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망명이나 영주권 신청 등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IC의 체포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민 구금시설의 수용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이민정책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6월 현재 IC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65,765명에 달했으며 같은 달 IC가 구금시설에 입소시킨 사람은 43,138명입니다. 이 가운데 IC 자체 체포는 39,563명, 국경순찰대 체포는 3,575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도용해 미국인 행세를 했던 이민자가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권을 발급받고 결혼을 통해 부인의 시민권 취득까지 도운 뒤에 자신의 실제 신분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콜롬비아 국적의 카를로스 펠리페 하라미오 그라할레스가 지난 12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를 도용해서 미국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플로리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유권자 등록을 마친 뒤에 2020년 대선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표를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용한 신분으로 배우자의 이민 사기도 도왔습니다. 그는 2003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여성과 시민권자 신분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여성은 2017년 8월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두 사람은 3년 뒤인 2020년 1월 이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콜롬비아로 귀국을 했습니다. 이혼한 전 부인은 그의 실제 신분으로 다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가 승인되자 그는 도용한 신분이 아닌 실제 이름으로 미국에 재입국했습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재혼을 했으며 남성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신분 도용과 이민 사기 행각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마크 웨이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외교안보실, 사회보장국 감찰관실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신분을 도용해 불법으로 운전면허를 얻고 선거에 참여한 범죄자를 검거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라미오 그라할레스는 여권 신청서 허위 진술, SSN 허위 사용, 신분 도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3년의 형기가 끝나는 대로 본국인 콜롬비아로 추방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주내 12개 사법기관에 IC와 협력하는 협약을 종료토록 지시했지만 이를 따르겠다고 밝힌 기관은 5곳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지방정부가 이민 단속에 있어서는 IC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7개 사법기관에 오는 25일까지 IC와의 287 협정 종료를 통보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87 협정은 주와 로컬 사법기관이 IC로부터 이민 단속을 위한 권한을 위임받는 내용입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은 이민 신분을 확인하고 처리하거나 경찰 업무 과정에서 이민 단속을 수행해서 구금 중인 이민자의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새 법의 기초에 26일부터 지역 사법기관과 IC의 287 프로그램 협약을 금지합니다.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은 지역 사법기관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하며 이는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법은 연방정부의 월권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지역 경찰과 IC의 협력을 차단할 경우 이민자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면서 새 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의 새 법이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아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의 여러 카운티들은 연방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IC와 계속 협력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맥러플린 랜셀러 카운티장은 카운티가 287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구치소에 수감된 불체자들에게 필요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다른 국가에서 범죄 혐의로 수배된 이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프로그램을 옹호했습니다. 카운티장은 주 정부의 IC 협정 금지 조치를 나쁜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그들의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입증하지 못했다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도 총기 소지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 징역 1년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 전과자들도 총기 소지권 복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해왔으며 도피 중인 범죄자, 불체자, 불명예 군 제대자 등도 총기 소지권을 박탈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으로 총기 소지권을 박탈당한 중범죄자가 약 3천여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확정된 뒤 약 한 달 후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것이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첫 해에만 약 33만 명이 권리 회복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소지 권리는 신청자의 전과, 평판, 이후 행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판단으로 회복될 것이며 불법 이민자, 성범죄자, 강력 범죄자의 총기 소유는 계속 금지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은 수정헌법 제2조는 부차적인 권리가 아니며 연방정부는 미국인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의 은퇴 준비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위해선 최소 120만 달러의 은퇴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슈로더스가 최근 발표한 2026 국내 은퇴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은퇴연금 401k 가입자들은 은퇴 후 생활을 위해 평균 1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100만 달러 이상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30%에 그쳤습니다. 절반이 넘는 51%는 은퇴할 때까지 저축액이 50만 달러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이 가운데 24%는 25만 달러도 모으지 못할 것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치솟는 생활비였습니다. 응답자의 69%는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은퇴 준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55%는 생활비 등 다른 지출이 많아 급여의 10% 이상을 은퇴 자금으로 저축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빚도 은퇴 준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응답자의 33%는 은퇴 자금보다 크레딧 카드 빚이 더 많다고 답했으며 생활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 빚을 갚기 위해 401k 납입액을 줄이거나 적립금을 미리 꺼내 쓴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자금 목표액에만 신경 쓰기보다 꾸준하게 저축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퇴 자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응답자의 24%는 자신의 은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투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자산을 볼 때 현금 비중이 26%로 주식 비중 27%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필수 백신 접종을 면제받은 어린이의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 유행을 막기 위한 최소 집단 면역 기준선인 9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2025-26학년도 유치원생 백신 접종률과 면제율을 집계한 결과 공립학교 입학 시 의무화한 백신 중 최소 한 건 이상을 면제받은 유치원생의 비율이 4.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학년도 3.6%에서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인원수론 약 15만 7천 명에 달합니다. 면제율이 전년보다 상승한 지역은 워싱턴 DC와 41개 주로 사실상 미국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면제 어린이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17.5%를 기록한 아이다호였고 유타 12.7%, 오리건 11%, 애리조나 10.6% 등이 두 자릿수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면제 비율이 5%를 넘는 주는 이들 4개 주를 포함해 모두 24곳이었습니다. 면제 사유의 대부분이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부모의 종교나 신념, 선호 등에 따른 비의료적 면제였습니다. 의료 사유에 의한 면제율은 0.2%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종교적 이유나 개인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자녀에게 필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뉴욕, 메인, 웨스트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 등 4곳은 비의료적 면제를 허용하지 않아 해당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지난 2001년 운항을 중단했던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노선 재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도 다음 달 취항을 앞두고 있어 뉴저지 주민들의 한국 방문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 한국국토교통부에 인천에서 뉴악 노선 운항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관련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운임 신고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취항 여부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취항 시점과 주당 운항 횟수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공고된 내용은 없으나 뉴욕, 뉴저지 지역은 항상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한다며 특히 뉴악공항은 노선 확장을 검토할 때 항상 후보지로 고려되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뉴악공항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과 접근성이 높은 만큼 노선이 재개되면 뉴저지와 뉴욕 일대 한인들의 한국행 항공편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뉴악 노선을 운항 중인 에어프레미아에 이어 유나이티드 항공도 오는 9월 취항을 앞두고 있어 인천 뉴욕 노선을 둘러싼 항공사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96년 8월 김포 뉴악 노선에 처음 취항했지만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면서 결국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립창원대 한인 디아스포라 발굴조사단이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20명을 발굴해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박순희, 박춘경 지사가 제81주년 광복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서운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출신인 박순희 지사는 1918년 하와이에 이민 온 뒤 현지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대한부인 구제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독립금과 혈성금 등 독립운동 자금을 여러 차례 지원했습니다. 박춘경 지사는 경기도 장호원 출신으로 대한인 국민의 호놀룰루 지방회 회장과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2010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금과 의무금 등 독립운동 자금을 지속해서 지원하며 하와이 한인사회의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어제 텍사스주 남부 빅밴드 국립공원의 국경장벽 관련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은 X를 통해 빅밴드 지역을 방문해 앞으로 며칠 동안 지역 지도자와 지역 주민, 이해 당사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현장 평가를 하는 동안 모든 공사를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치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징적인 정책 중 하나인 국경장벽 관련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지 주민과 환경보호론자, 야당은 물론 집권당인 공화당에서조차 공사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패션 잡지 엘르의 전 칼럼니스트 이진 카롤을 상대로 제기한 $500만 규모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6월에 내렸던 기각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트럼프 측의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한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이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당시인 2019년 카롤의 의혹 제기를 거짓말이라고 부정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배상하라고 명한 $8,330만 규모의 배상 판결 항소건도 심리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해당 소송에서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하급심 법원이 면책특권 항변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저가 항공사 스피릿항공의 내부 업무 데이터를 약 $1,000만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를 AI 모델 개선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해당 데이터에는 약 1억 건의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5억 건, 마케팅 자료, 재무 데이터, 감사 의견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 정보, 마일리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글은 어떤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는다며 모든 데이터는 수신 전에 제3자를 통해 개인 식별 정보가 철저히 삭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지난해 8월 두 번째 파산 보호를 신청한 뒤 5월 초 운항을 중단했으며 현재 자산 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